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상처장로 간호사 김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당뇨발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감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발은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게 되는데 당뇨병 학회에서는 당뇨병 발이라고도 하고 또 학술적으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용어로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일반적인 용어로는 당뇨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뇨발은 당뇨병 환자의 발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가리키는 용어로 꼭 상처나 감염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뇨가 있는 환자의 발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감각 이상이 있거나 혹은 과거에 수술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면 모두 당뇨발을 가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발은 실제 통계를 보면 암보다도 5년 내에 사망률이 높습니다. 당뇨발 환자들 중에서 관절이 무너지는 샤코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샤코병증이나 당뇨발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 환자보다 사망률이 높고 또 절단이나 혈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암보다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악화가 되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는 환자는 15%에서 상처가 생기게 되고 상처가 생긴 당뇨발 환자의 15%는 절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상처가 있는 환자의 66%는 5년 내에 상처가 다시 생기고 한번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는 반대쪽 다리 절단할 확률이 50%로 높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리를 절단한 환자는 5년 내 생존율이 50% 이하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상처만 있을 때보다 절단을 했을 때 평균 입원 일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입원 비용 또한 당뇨발 상처가 있는 환자는 증가하게 됩니다. 당뇨발이 생기면 당뇨 환자가 입원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또 하지절단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의료비 손실, 그리고 삶의 질 저하 등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발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당뇨발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초 혈관 질환과 말초 신경병증이 있습니다. 말초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 입게 되면서 괴사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게 말초 혈관 질환이고 말초 신경이 손상되거나 감각이 무뎌지고 혹은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있기도 하고 감각 저하 때문에 상처가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말초 신경병증입니다. 말초 혈관 질환 중에 하나인 동맥부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상경화증은 굉장히 천천히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동맥의 70%가 막혀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10년, 20년 그 이상 오래된 지속된 상태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발견되면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악화된 상태라서 회복이 어렵고 문제가 반복이 되게 됩니다. 지방, 콜레스테롤, 기타 물질이 동맥벽에 쌓이고 축적이 되면 플라그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플라그로 인해서 동맥이 좁아지고 결국은 혈류가 막히게 되는 것이고 플라그가 터지게 되면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죽상경화증과 동맥경화증이 약간 다른데 동맥경화증은 작은 동맥인 세동맥이 단단해지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세동맥벽의 내측과 중간층에 주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세동맥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이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신장이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주로는 고혈압이나 혈압이 높거나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나타나게 됩니다. 당뇨가 없더라도 65세 이상이 되면 20% 정도가 말초 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뇨 환자는 그 2배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환자 다리를 손등으로 만졌을 때 차갑게 느껴지거나 한쪽 다리 혈관에만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양쪽 다리의 온도차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창백해지거나 혹은 환자가 다리를 오히려 아래쪽으로 떨어뜨렸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면 말초혈관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맥이 좁아지면서 일종의 근육통인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하지 피로감으로 시작을 해서 걸을 때 통증이 심해졌다가 쉬면 좋아지기도 하는데 증상이 악화되면 점점 걷기가 힘들어지고 상처가 낫지 않는 그런 증상으로까지 악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허열 증상이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발이 아프고 특별한 이벤트 없이 궤양이 생기거나 조직이 괴사되는 것이 중증 하지 허열입니다. 초기에는 블루토 신드롬이라고 해서 발가락 끝부터 색깔이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드라이 갱그린이라고 하는 궤저 상태가 돼서 이렇게 괴사된 발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또 절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신경계 대사가 변화가 되고 또 미세혈관으로 인해서 신경 내 저산소증이 발생을 하고 신경섬유가 손상이 되면서 말초 신경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경병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운동성 신경병증은 근육, 인대가 위축이 되면서 발변형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발의 뼈 돌출 부위에 비정상적으로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주로 그림에서처럼 발변형으로 인해서 압력이 증가한 발가락, 발바닥 관절 부위에 상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감각성 신경병증은 보호 감각이 손실이 되면서 뜨거운 것, 또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상처가 생길 때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에서 피나 진물이 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발은 건조하고 갈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율신경성 신경병증 때문입니다. 땀이 적절하게 분비되지가 않아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쉽게 상처가 나게 됩니다. 당뇨발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촉진만으로는 확진할 수가 없지만 가장 쉽고 간단하게 동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맥박 촉진입니다. 도잘리스 페디스, 포스테리아 티비아, 페로니아 펄스를 촉진을 해서 맥박의 강도가 감소하거나 없으면 말초동맥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신경병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모노필라멘트 검사인데 10g 모노필라멘트가 휘어질 정도로 압력을 가하고 그때 감각이 있는지 환자에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촉진하는 범위는 발에서 최소한 10군데 이상 확인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의료기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검사인데요. 발목 상완 지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팔이랑 발목에 커프를 감아서 혈압을 측정을 하고 그거를 수치로 변환을 하는데 발목에서 측정된 혈압을 팔에서 측정된 혈압으로 나눴을 때 그 수치를 보고 말초동맥 질환의 진행 상태를 평가하거나 그 중증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정상은 0.9에서 1.3인데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말초동맥 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게 되고 0.5 이하가 나오게 되면 혈관 전문가, 각 병원별로 심장내과나 외과 등 혈관 시술을 시행하는 전문가에게 협의 진료를 의뢰를 해야 합니다. 거꾸로 마냥 수치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만약에 1.3 이상이 측정된 경우에는 오히려 스티프니스, 혈관이 딱딱하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나온 거라서 마찬가지로 혈관 상태가 좋지 못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커프를 감으면 오클루전이 되지 않아서 대신 이제 이 수치보다는 그래프에서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발가락 상완 지수는 엄지발가락에 작은 커프를 감고 발가락 수축기 혈압을 측정을 하고 또 상완의 수축기 혈압으로 나눈 값입니다. 당뇨병성 혈관 질환이 있으면 혈관 내벽이 석회화되면서 압력에 대한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서 혈압이 높게 측정되고 만약에 ABI가 1.3 이상으로 나오는데 이때는 발가락 상완 지수를 추가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초발가락의 동맥의 경우에는 발목 동맥만큼 석회화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발목 상완지수 ABI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고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게 도플러 검사입니다. 그래프 모양으로 혈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검사를 할 때는 그래프 모양을 꼭 보지 않고 소리를 들어서 혈관 상태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경피적 산소 분압은 피부에서 산소 분압을 측정하는 것이고 이 검사도 비교적으로 정확하면서 침습적이지 않아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목 상완 지수나 발가락 상완 지수를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신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산소 전극을 피부에 부착을 해서 피부를 통해 확산되는 산소 분압을 측정하는 것인데 상처 주변 피부의 TCPO2가 40mm 머큐리 이상인 경우를 정상으로 보고 그 이하에서는 허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30 이하는 중증 하지 허열이고 10 이하의 경우에는 절단항 확률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피부 관리학 검사는 산소 분압 측정이랑 비슷하게 각 혈관 분포 영역에서 수축기 혈압을 측정을 하고 미세 혈류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보통 50mm 머큐리 이상으로 측정이 되고 30 이하에서는 심각한 허혈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당뇨발 치료하는 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검사에 대해서 먼저 시행하는 거를 꼭 필수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한 검사에서 혈류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막힌 곳이 있는 곳을 뚫어주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혈관 이식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피적 혈관 시술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스텐트를 삽입을 하고 풍선을 불어넣는 그런 형태의 시술도 있지만 혈관 자체를 뚫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혈류를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뇨발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감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당뇨발 상처 감염이 의심이 되면 적절한 항생제 치료도 시작을 해야 되고, 감염된 조직을 외과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적절한 치료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감염 증상에 대해서 사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국소적으로 피부가 빨개지거나 붓고 만졌을 때 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신경병증 때문에 원래는 감각이 떨어진 환자인데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거나 심해지는 경우에는 신경이 살아난 게 아니라 감염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신 감염으로 악화가 됐을 때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데, 한 가지 또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고령인 환자가 선망 증상을 나타내거나 혹은 너무 심하게 불안해하거나 아예 기력이 없고 반응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감염 증상의 하나로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감염 증상이 없더라도 발가락이 다른 발가락보다 유난히 두꺼운 그런 발가락을 소세지토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골수염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발 상처가 잘 치료되지 않고 감염되는 경우에는 외과적인 처치로 괴사 조직을 제거하거나 피부 이식 같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절단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당뇨발은 기저질환인 당뇨로 인해서 신경병증, 말초 혈관병증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잘 사정하고 적절하게 관리를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모임 간호학 연구소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본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 게시,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